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61번째 이야기. 5분 대기조 군단 측정. 5분 대기조와 중앙문 선대 공영 관람. 첫 번째. 군인들의 생활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합니다. 군대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군인들을 전우라고 부르고 전우회라는 말은 있지만 사실 평상시 내무 생활에서는 전우나 전우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내 선임 아니면 내 후임이고 그 선임과 후임을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치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모두가 같은 편이 되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며 전우가 되고 전우회가 발현되겠지만 평상시 생활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대 생활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마침내 육군병장을 달고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이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 해도 군대가 개인의 생각이나 취미나 성향에 따른 개인적인 생활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의 틀에 맞춘 듯한 획일적이고 통일된 생활 양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사회에서 누리던 일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행동은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군인의 생활규범과 법에 의해 통제됩니다.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내무생활도 그렇습니다. 24시간 짜여진 일정표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이런 생활은 졸병들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한 시간들입니다. 졸병들은 사이사이 잠깐씩 누릴 수 있는 개인적 자유시간도 고참들의 뒷수발이나 점호 준비 등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무생활뿐 아니라 우리 군인들은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를 위한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이를 응용한 야전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군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육사단인 우리 노도부대는 그야말로 톱니바퀴같이 짜여 돌아가는 교육과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도 인간들입니다. 거기다 한창 피가 끓는 청춘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은 늘 자유를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즐기는 문화생활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군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역시 텔레비전이었는데 그것은 일부 고참들의 전유물이었고 또 야간 교육이나 야전 훈련 등으로 마음 편하게 시청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980년 12월부터 시작된 컬러TV 방송으로 병영에서도 컬러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높아진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강원도 양구골짜기에서 수신되는 컬러 방송은 흑백보다도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컬러 방송이 신기하기만 했었습니다. TV 시청 다음으로 문화생활은 각 소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전축을 통해 듣는 레코드 음악이었습니다. 우리 소대에도 턴테이블과 앰프와 스피커로만 구성된 전축이 있어서 휴식 시간이면 거의 음악을 틀어놓고 생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휴가나 면회 등을 마치고 복귀할 때 최신 가요가 담긴 레코드판 한 장씩 사오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소대와 바꾸어 듣기도 하면서 음악적 욕구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 밖에 문화생활이라면 연대 정운과에서 보여주는 영화 관람이 있었고 독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기로 되어 있는 영화는 사정에 따라 빼먹고 훈련 등으로 빼먹어서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독서는 중대나 대대에 따로 도서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소대마다 책들이 있었는데 보유도서가 별로 없어서 볼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주로 정신교육용 도서와 종교도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정기 구독해서 부대에서 받아 읽었고, 때때로 책을 사거나 소포로 받아서 읽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문선대 공연입니다. 공연 현장에서 가수들과 코미디언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선대의 공연은 군인들에게 최고의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문선대에 대해서는 앞서 사단 문선대 공연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사단 문선대 공연이 82년 4월 14일에 우리 32연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문선대가 우리 이사단을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단문선대가 공연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5월 19일에 중앙문선대가 우리 사단을 찾아와서 양구 군인극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문선대 공연이 한 달 사이에 연거푸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중앙문선대가 사단급 부대에 찾아오면 우리 같은 일반 소총중대원들은 언감생심 관람을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사단 직할부대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연 장소가 야외가 아닌 실내 극장이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병부대원들이 관람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입니다. 한 개 보병대대가 500여 명이고 그런 대대가 사단 내에 여러 개이니 누구는 관람하고 누구는 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 중앙문선대 공연에 우리 중대가 관람부대로 선정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5분대 기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단 측정을 앞두고 연일 비상출동 훈련과 수색정찰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중대가 중앙문선대 관람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연일 고생하는 우리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5분대 기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 시 항상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양구까지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황이 벌어지면 공연장에서라도 즉각 출동하면 되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군단의 측정을 앞두고 우리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중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중앙문선대 공연을 관람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